10년 전 뿌리신 지혜의 씨앗이 이제는 울창한 숲을 이루었네. 안개 속 같던 불확실함 속에도 교수님은 묵묵히 지도를 그렸죠. 따뜻한 리더십 그 깊은 헌신으로 저희는 시련의 강을 건넜습니다. 수많은 에이블러를 배출하시고 끈끈한 우리만의 숲을 만드셨죠. 교수님의 그 큰 은혜와 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네, AI 디제이 그게 안 나오면 그게 안 나오면 생산이 안 돼. 얘가 아무리 이제 백업이 뭐 자동화 잘 됐어도 얘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리믹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당시에 예를 들면 동호회 게시판 뉴스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뉴스그룹을 이제 구독했던 그러니까 가입했던 리누스라는 사람을 했죠. 그 당시 리누스는 헬싱키 대학교,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대학생이었어요. 1학년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미믹스 코드 보고 처음에는 그걸 좀 베껴서 하다가 나중에 자기만의 그걸 또 참조해서 나름 이것저것 많이 고쳐서 개선해서 리눅스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저스트 합이 굉장히 유명한 저스트 합이 저스트 포 합. 그냥 취미상 심심해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전 세계 남녀인간이 그렇게 다 봤습니다. 우와, 이거 괜찮네. 그러면 우리 PC에 그 윈도우 버벅거리는 윈도우 이런 거 돌아가는 여기에 그 리눅스를 그대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매력 있는데? 왜냐면 이 커널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윈도우를 깔면 거기에 코딱지만 하는 아주 핵심 시야에 불구하고 우리가 편하게 쓰면 수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제 우리 프린터 설정도 해줘야 되고 인터넷 연결돼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치면 명령도 해야 되고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주변에 붙어야 비로소 하나의 OS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개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거 우리 스톨만 형님의 정신에 감아받아서 이 GPL 라이센스로 뿌릴게요.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추는 배꼽을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문제죠. 이 로컬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아프사이 어쨌든 그래 리스크팅 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성을 했던 게 전체 시리즈 다 했던 물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리스크 꽤 잘하는 개발자들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레드헬 말고 이 수세라고 하는 뉴스를 들어보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수세. 이 수세 리눅스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독일 거거든요. 독일에서 나중에 이건 노벨이 상응하면 또 그런 분들이 투자도 좀 잘 받더라고요. 환경으로 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위험 감수성인데 결국 이제 벤처 산업이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결국 그런 위험 감수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위험이라는 게 결국은 위험하고 리스크 구분하잖아요. 위험은 발생할 거다라는 거고 그 리스크는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위험성과 리스크를 측정 가능하다면 결국
자기가 그쪽 지식이 못 받을수록 그 위에서 리스크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가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위험성 자체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것을 하고 하게는 경제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 이건 젊어지는 방법이잖아요. 이건 전문적으로 참고만 하는데 페이팔이라든가 스페이스X, 테슬라 이런 기술의 깊이. 두분 오시죠. 나는 오전만 시간 된다면 MS 같은 거 마셔도 되고 오후만 시간 된다면 신청하면 이게 다 해도 되고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취합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취합이 다 안 됐죠. 사실은 신택만 지금 취합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변동사항이라 사람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희 상품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플라즈마 포철 기술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 방지 코팅 기술 기하고 CLP 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플라즈마 포철이 쪽으로 저희가 어떤 쪽으로 시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랜드나 이제 메모리 쪽 이제 부품들이 점점 고단화되면서 시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플라즈마의 파워나 이제 고 내식성 플라즈마의 파워나 이온 에너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물들이 시각 챔버 내에 들어가면 전부 다 파티클 리소스가 돼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제전 공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산화제전 공정은 어떻게 보면 열을 주고 산소를 투입한 다음에 이제 불살이나 이쪽에 담궈서 8층씩 까내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정을 거치면 환경적으로 불살이라는 가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 불살이라는 습식액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려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번식 식각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요. 샘플링 테스트 결과 표면 처리 전후 보시면 마이크로 파이프나 방음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없어져서 이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팩트로는 이제 R의 값, 저희가 러프니스 평균값이 처음에 얘기드렸듯이 표면 처리 전에 0.18이 0.12까지 떨어지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 똑같은 시험 결과인데요. 이온빔의 이제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표면 계집이 얼마큼 개선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내고 있고요. 이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대면적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CVD로도 표면 계집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을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시험 연구 중이고요. 연구 결과 1차적으로 이제 지금 요 부분은 이제 가스 함량하고 이제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인데 좀 의견을 처리를 했습니다. 시각 저희가 패턴이 맞았던 곳과 시각의 패턴이 안
ISS나 이제 피켓 발차들을 이렇게 나타낸 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CVT 시각으로도 표면 계지를 개선을 할 수는 있으나 이제 SF나 NF3나 이제 고가스를 사용했을 때 표면에 그 파티클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공정 개발이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또 두 번째 테마로 가고 있는 저희 ESD 회전 방지 코팅을 지금 저희도 이 챕터도 저희 개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ESD는 어떻게 보면 정전기는 이제 세정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외부적 요소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 내에서 외부적 요소들이 투입이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증유수나 이제 세정액들이 들어갔을 때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 이제 마찰 대전이 생기면서 정전기가 발생이 되고요. 그랬을 때 스파크가 튀면서 소자의 불량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방지하려고 기존에는 이제 불속 코팅이나 아니면 대전 방지 기능이 있는 그 소재를 섞어서 원 소재를 만들고 있는 요번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용 스프레이 코팅에 이제 물성을 코팅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상용 스프레이 물성의 표면 저항값은 이제 1083에서 13ohm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배전 방지에 좋은 값이 나오고 있으나 요 자료하고 좀 전에 그 증권회사 자료. 오늘 11시네요. 조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기 기도 사용하고 아까 그런 정도로 해서 한번 연구를 수행해서 학습지에 실어요. 게재를 해. 그럼 한 2개 실어. 다시 박사하면 가는 거야.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졸업 우수상도 받고 우수 논문상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석박사 통합까지 혹시 있을까요? 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이는요 평상시에 높은 축도를 꼭 실어야 돼요. 재학 중에. 그래서 1년을 줄여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연한을 1년을 줄여주고 박사시험 안 보고 박사시험 통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제 2편 꼭 하시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석박사 통합까지 우리 학교도 있어요. 입학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왔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몇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다니실 때 논문 쓰셔야 됩니다. 게재를 해야 돼 학술지에. 그거 잊고 있다가 그냥 6년 졸업하는 거예요. 5, 6년 다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석방사 통합과정 처음부터 이제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은 아마 우리가 또 하신 다음에 우리가 했던 이 공식하고 어느 분은 그 몇 개씩 사야 된다라고 답을 주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아예 코드까지 짜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코드 짜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코드가 필요해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네. 코드가 필요해라고 물어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코드를 그 구로비를 이용해서 짜주라고 쳐보세요. 기가리한 코드를 구로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짜주라고. 그 품질 리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비효율도 이 작업이 많이 보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반영을 한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출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문서를 수집해야 되는 거, 수집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 구조화하고 또 슬라이드를 만드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얘가 병렬로 작업할 거, 순차적으로 작업할 거를 지시를 해서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30분 걸린 걸 단계를 보면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표 정의, 그 다음에
압축식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동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외에도 조직 내에서 앞으로 그 에이전틱 AI 도입이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시고 많이 확보하고 계신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괜찮은 워크플로우 예전에 우리 ISO나 이런 거 할 때 그 업무 처리 순서도나 이런 거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려보면 된다. 그려보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중간에 범용성으로 녹여들 부분하고 그게 아니라 고유하게 내가 가치를 가지는 워크플로우하고는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근데 범용화될 수 있는 워크플로우는 AI가 그냥 한순간에 수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런데 애태울 필요가 없대는 거죠. 반면에 사실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워크플로우다, 노하우다 이런 부분들은 AI가 학습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 작업을 보면서 저도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 어딘가는 이게 얘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내 판단과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복기를 해보고 그때마다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또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쭉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정리를 해들어가서 93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를 또 다시 이 노트북에 갖고 와서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서 10몇 페이지짜리를 정리를 한 건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AI가 결정을 했는데 자, 뭘 결정을 했냐 또 그걸 결정한 판단의 근거가 뭐냐 또 그 판단의 근거 이전에 자료들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 버렸어요. 그렇죠? 판단하려고 그럴 때 버리는 거 취하는 게 있을 텐데 자, 버려진 게 뭐고 그걸 왜 버렸냐 그 대안이 무의미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효율성과 투명성 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결과물도 핵심 소스 5개, 언론기사 포함해서 논문하고 언론기사 포함해서 5개를 가지고 비교표 만들고 이렇게 생생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타임라인 아까 말씀드리고요. 자, 이 과정에서 얘가 나한테 안 묻고 지나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웹 검색을 할까요? 학술 검색을 할까요? 이 소스를 사실은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알아서 분류를 했어요. 물론 알아서 분류를 한 게 범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권위 있고 이런 거 위주로 얘가 하거든요. 발표 논문에 근거하고 권위 있는 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언론이 얘기한 거, 개인 블로그가 얘기한 거 이렇게 순서가 돼가지고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작업이 다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표의 작업이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학술 자료를 만드는 거다 혹은 강의를 할 용도다. 강의도 사실은 이제 어떤 정도의 강의냐, 특강이냐, 모든 것에 따라서 포커싱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 그 포커싱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소스를 써야 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그걸 안 묻고 지나가. 그게 별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정보가
상당히 되니까 아까 5개 자료라고 내가 핵심이 되는 자료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자료가 20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반론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물론 핵심적으로 쓰고자 하는 게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셀렉트한 내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 논문 5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그걸 핸들링했는데 과학자가 핸들링하고 기술자가 핸들링한 거를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썼어요. 그리고 언론까지 해서 5개의 소스를 쓴 건데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다 해도 그 정도 소스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지적한 것처럼 버려진 자료 중에서 자, 그거 이제 그거 아닌데 이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 오면 강의 자료 내용은 훨씬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 로직은 잘 썼다. 단순히 계산을 한 게 아니라 해석해가지고 맥락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고요. 구조화 전략도 일단 여러 개 단계들이 있는데 잘 구조화해서 들어왔다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효율적으로 아까 얘기한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지는 대로 안 묻고 수도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블랙박스가 아니라 알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효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거냐 또 그 접점을 찾고 우리가 중간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명의 AI를 쓸 때 나타날 수 있는 할루시에이션 오류도 있지만 누락인 거예요. 정보를 사실은 이게 맞느냐 아닌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LLM에서 질문을 던져도 얘가 어디를 뒤져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겁니다. 어디를 뒤진 것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놨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할 노트북 LM이 한꺼번에 300개의 원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원문 자료 300개, 원문 자료 550개를 동일한 깊이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우선인지, 어떤 자료에 특별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저희가 내용을 보고 유튜브 내용이든지 논문이든지 혹은 뭐 어떤 그 연구 자료든지 요걸 토대로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데 써. 이렇게 오다를 내리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오미션이라는 누락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래서 얘가 자기가 정한 대로 쭉 끌고 간 거지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막고 있었던 게 이번에 의식이다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작업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우리 컨트롤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래 아까 얘기드렸듯이 프롬프트로 중간에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단계를 사실은 얘를 세워서 불러 세워서 그때마다 나한테 묻고 넘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정의할 때나 자료를 모을 때나 모은 자료를 그 논리적으로 체크할 때 이런 부분마다 다 단계별로 내가 이 작업의 목표에 맞는 이 자율성 레벨을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강의 쓰기 위해서는 33페이지 자료를 그냥 키 하나 누르고 나온 30분짜리 자료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걸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게 누구한테 리포팅을 하거나 또 혹은 발표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말 여러 단계의 피터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불편하더라도 검증이 돼야 되죠. 이 단계입니다. 투명성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된다. 소스, 논리, 윤리 이런 부분들을 즉시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지금 사실은 그 AI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전쟁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부분이 이 단계에 체크를 거쳐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가지고 있는 물리 혹은 우선순위 가지고 쭉 진행되고 나중에 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AI가 한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이게 나는 몰랐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계속 가까이 하고 핸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과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을 좀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한다 보면 훨씬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분 AI 활용도를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일단 좀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A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개념적으로 이제 몇 장 실수만 좀 말씀드리면 LLM하고 비교해서 LLM은 묻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고요. 에이전틱 AI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오다를 하나 준 거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하는 단계까지 자기도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예로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며칠 뒤에 어디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예약까지 다 끝내라 이러면 본인이 필요한 차편 그다음에 요금 이런 거 다 조사하고 필요한 데 예약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실행까지 만들어내는 그 액티비티고 그 과정에 필요한 서브 에이전트들을 불러다가 도구들을 불러다가 돌린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만들어야 될 때 슬라이드 전문으로 하는 애 불러다가 슬라이드 시키고 또 예약하는 애가 예약이 필요한 단계가 있으면 예약 전문으로 하는 애 불러다가 예약을 시키고 가격 비교해야 될 때가 있으면 가격 비교해야 되는 애한테 불러다가 그 단계를 다 진두지휘를 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게 에이전틱 AI가 기대를 하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이 2012년도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빅데이터, AI,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비즈니스 투 퍼슨을 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그 다음에 사이버 분리 시스템, CPS라고 하는 스마트 제조 공장에 있는 부분들 이게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 쌍둥이잖아요. 공장 내의 기계화와 디지털로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하는 이런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고 공민경제 우버 같은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나 개인 택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우리가 당근 같은 거 지금 공민경제 기경제 들어보는 분들이 기경제가 뭐예요? 이카노미 무에서 유효를 향한 열정의 시작 10년의 세월 땀과 눈물로 새긴 발자취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